실제로 바이든 대통령이 CPI가 나온 직후의 성명을 통해서 네. 우리는 물가를 잡는 데 집중하겠다라면서 앞으로 긴축의 의지를 사실상 강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올랐습니다. 그런 부분을 조금씩은 오늘 좀 풀어볼 텐데요. 예. 첫 번째 주제가 또 저도 물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 차례 보도를 해드렸지만 시장 예상치보다는 높았다라는 부분에 장 초반에는 급락세가 나타나서 여러 투자자들이 우려를 했지만 결국은 또 말씀드린 것처럼 2% 이상의 급등을 보였거든요. 시장에서 예상하는 거는 결국 그래도 6월에 고점은 찍었다라는 겁니다. 정점에서 그래도 조금씩은 내려오고 있고 아직까지는 스티키하다라고 하는 주택시장에 관련된 렌트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내년에 가면 가파르게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핵심 물가 지수도 곧 이어서 하락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제가 하나의 차트를 하나 갖고 왔는데 한번 같이 보면서 얘기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우리가 1970년대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때 유가가 상당히 높았고 경기는 침체를 보이면서 주가가 상당히 어려웠던 구간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황색이 미국의 물가지수고 파란색이 S&P 지수인데요. 미국의 물가지수가 상당히 높은 수준에서 내려올 때 충분히 내려와야 주가가 올라간 게 아니라 그냥 물가가 정점을 찍은 그 수준부터 주가는 바닥을 찍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그래서 시장에서도 8.2라는 수치는 실망스럽긴 하지만 예. 그래도 전월 그리고 이전 월보다는 충분히 내려가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더불어서 이와 함께 어제 시장에 랠리를 보여줬던 게 달러화였습니다. 달러화가 오히려 약세를 보였는데 달러화가 너무 강해지다 보니까 이제는 반달러 진영들의 움직임이 빨라졌어요. 뭐 어저께도 얘기 들었지만 한은 총재도 1,400원 이상에서 해외 투자하는 건 상투이다라는 얘기도 했던 것처럼 예. BOE 그러니까 영국발 변동성이 조금 심했었는데 결국 영국에서도 감세안을 철회하거나 상당폭 조정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달러화의 반대편에 있는 비달러 중앙은행 내지는 정부에서 자기 통화 살리기 정책들이 나오고 그렇죠. 있는 점이 어쩌면 시장은 조금은 다른 방향성에 대한 베팅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맞아요. 달러를 달러. 쓰지 않고 있는 네. 국가들의 중앙은행들이 정말 적극적으로 지금 시장에 대응을 하고 있는데 네. 그래서 결론을 저희 마지막에 낼 거지만 네. CPI 이후에 오히려 시장은 급등 마감을 했습니다. 이제 네. 그런 생각은 있어요. 의심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이게 정말 바닥이냐. 그렇죠. 그래서 저도 두 번째 포인트가 사실 이게 좀 어려운 얘기이긴 한데 쇼패팅이 좀 정점을 통과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기보다는 하락 베팅하는 투자자들이 이제는 조금은 버티기가 힘든 구간인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드리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누구나 알듯이 IMF에서도 얼마 전에 경제 전망을 내년에 아직 위기가 그러니까 더 심한 위기가 올 수 있다. 그리고 JP 모건 다이먼 회장도 S&P 20% 이상 더 빠질 수 있다. 이렇게 험한 얘기가 나온 상황에서 그래프 하나 더 갖고 왔는데 보시면요. 롱 베팅, 그러니까 상승에 베팅하는 투자자보다 하락에 베팅하는 투자자들이 상당히 많아진 상황이긴 합니다. 이게 검은색으로 보여드리는 차트가 뭐냐면 S&P 미국 지수에 대해서 상승과 하락 베팅의 어떤 그 비율을 보시면 되는데요. 내려가 있을수록 상승보다 하락 베팅하는 투자자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건데 지금 누가 보더라도 다 하락 베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네. 이런 상황에서 어제 재미있는 게 뭐냐면 실적이 잘 나와 버렸어요. 이를테면 델타 항공이라든지 도미노 피자, 월그린, 더불어서 블랙락까지 금융주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러니까 오늘 저녁에 금융주도 실적이 나올 텐데 블랙락이 실적 잘 나오고 여러 다른 기업들이 실적이 잘 나오다 보니까 이거 하락 베팅 할 수 있을까라는 불안감이 생긴 거죠. 더불어서 워낙 그 바이든 대통령도 물가에 대해서 고민이 많다 보니까 중간 선거에서 이기려면 물가를 더 안정화시켜야 되기 때문에 여러 다른 정책들이 나옵니다. 오피셜한 의견은 아니지만 뉴스플로우에서는 미국의 상무부 장관이 바이든 대통령이 일부 관세를 철회할 수 있다라는 얘기까지 나오면서 이거 하락 베팅이 쉽지 않겠다라는 얘기들이 나오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왜 마이크론을 보면 아시잖아요. 마이크론이 절대 이렇게까지 올라갈 이유가 없는데
악재가 다 반영된 가격인 거 아니냐. 그래서 저가 매수라기보다는 이제 하락 배팅이 조금은 어려워지는 구간. 그러니까 의심 속에 항상 시장은 바닥을 잡아가고 네. 다수보다는 소수가 이 승자인 게 주시장이지 않습니까? 네. 지금은 다수는 하락 배팅이고 소수가 상승 배팅이라는 그렇죠. 그거를 좀 단적으로 보여주는 오늘 하루의 시장이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투자자들은 늘 경험적으로 지수가 떨어지면 계속 떨어질 것 같고 맞습니다. 오르면 계속 오를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늘 물리고 고점에 사고 맞습니다. 제일 저렴할 때 주식을 팔아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시장에서 그만큼 오를 만한 호재거리, 뉴스 그리고 논리를 좀 찾고 싶은데 그런 부분에 대한 확신이 좀 없어서 맞아요. 예,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악재인 건 확실합니다. 예. 악재가 너무 많고 호재보다 악재를 소화해야 되는 구간이 맞는 건 사실이지만 그 악재를 너무 다들 알고 있는 상태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은 거고요. 네. 마지막으로 전해드리고 싶은 거는 또 이제 세 번째인데 우리나라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네. 제가 달러로 본 코스피를 왜 말씀드렸냐면 예. 어제 우리 시장은 이렇게까지 하락했어야 되나 생각이 맞습니다. 들더라고요. 예. 그래서 원달러 환율과 코스피가 반대 방향으로 즉 환율은 상승하고 코스피는 내려가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바라본 코스피는 어떨지에 대한 고민들이 생겼습니다. 네. 왜? 코스피는 결국 바닥을 잡아준 건 외국인이었기 때문에 외국인이 사준다면 바닥을 잡을지 않겠냐. 근데 장중에 사실은 외국인이 매도세를 보였어요, 어제. 네. 그러다 보니까 8거래 연속 샀었던 외국인들이 이제 드디어 조금 반등 나오니까 파는 거 아니야라는 우려가 있었는데 장막판에 또 만기 때문인지 몰라도 다시 이제 매수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하나 오늘 차트를 좀 많이 갖고 왔는데 네. 이게 뭐냐면요. 1992년에 우리나라가 외국인들한테 증시가 개방이 됐습니다. 네. 그때 외국인들은 사실 달러를 원화로 환전해서 우리나라 주식을 사잖아요. 네. 그러면 외국인들이 바라본 코스피 차트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코스피 차트 잘 보시면 지금 2010년 수준으로 내려가 있습니다. 네. 그만큼 지수 자체도 내려왔지만 원달러 환율이 올해 1,400원 이상까지 올라오다 보니까 외국인 입장에서는 지수가 이렇게까지 내려왔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2010년 수준까지 내려왔어. 그러면 상당히 싼 가격 아니냐. 예. 공교롭게도 달러 환산 지수로 따지면 1200포인트가 2010년 그리고 코로나 때도 일시적으로 붕괴가 되긴 했지만 지켜졌었던 아니면 그 지수 이후에 그러니까 이 하락 구간에서 샀었다면 상당한 수익을 거뒀던 구간인데 그게 환산하면 2300 구간이었습니다. 2300.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9월 말부터 외국인들이 강하게 우리나라 시장을 산 이유도 엄청나게 싼 가격인 거 아니냐라는 인식이 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국내에서도 수익률이 꽤 높은 기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어려운 장임에도 불구하고 플러스를 내는 수익률이 높은 기관들이 있는데요. 그 기관들 중에 한두 군데가 이제는 숏을 걷어들인다. 즉 하락 배팅보다는 상승 배팅 쪽으로 돌아서는 국내 플레이어들, 스타 플레이어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조금씩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의심 속에서 바닥은 잡아가고 확신 속에서 고점이 나온다라는 월가의 격언을 한 번은 더 우리가 상기해봐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도 듭니다. 예, 지금 달러로 환산을 하면 현재 코스피 수준이 거의 2000선 정도 수준이죠. 2000 초반. 2000을 깨고 내려간 거죠. 깨고 내려갔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외국인 투자들 입장에서는 우리 지수가 2000포인트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200포인트거든요. 달러 환산 코스피로는. 예. 2200포인트에서 1200포인트가 하락한 거기 때문에 50% 이상, 반토막 이상 난 상황이에요, 코스피가. 근데 아쉬운 것처럼 삼성전자, 하이닉스, 물론 안 좋은 건 맞지만 물론 하이닉스는 내년에 적자 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코스피 지수 전체적으로 보면 적자가 나진 않거든요. 그러면 50% 이상 하락은 어쨌든 매력적인 가격이 아닌가라는 생각에서 외국인들이 그래도 9거래일 연속 산 거지 않겠냐. 조금은 악재 속에서도 조금 뭐랄까요. 긁어서 희망을. 조금 호재 아니면 좀 희망이 되는 뉴스를 찾아보려고 오늘 좀 그래프를 좀 많이 가져와 봤습니다. 올해 한 해 동안요. 워낙 매크로 변수가 아무도 예측하지 못하는 전쟁과 같은 변수들이 나왔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늘 바닥이라고 했어도 그게 좀 외면을 당했거든요. 네. 아마 저처럼 여전히 진짜 바닥일까 의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다양한 시각을 통해서 균형 잡힌 네. 시각을 찾아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